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서블릿 JSP 웹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우리 웹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프로젝트의 빌드를 자동화시켜주는 도구인 엔트 빌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라는 빌드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면요, 매번 서버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톰캣이라는 서버와 레진이라는 서버를 쓰고 있죠. 그러한 서버상으로 내가 만든 파일들을 웹 프로그래밍의 규칙에 맞도록 조합해서 옮기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이제 투자가 되게 됩니다. 매번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마다 그러한 작업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프로젝트를 만드는 시간이 상당히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엔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르 파일,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그러한 라이브러리들의 버전까지 관리해주는 메이븐이란 도구 등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교재에서 엔트라는 빌드 도구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라운드에서는 첫 번째로 엔트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엔트 빌드가 엔트라는 이 빌드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문, 어떻게 작성을 해야지 엔트가 실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엔트의 구문 속에서 작성되는 각 태그들, 엔트가 XML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 단원에서 배우신 XML의 기초 규칙을 잘 알고 계시다면 XML은 태그들을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생성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임의적으로 생성된 태그들이 이미 명령어들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엔트라는 것이 자바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XML 태그로 작성을 하시더라도 얘가 실행이 될 때는 자바의 특정 클래스로 변환이 되어서 그 클래스가 실행되는 것처럼 해서 작동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우선 엔트의 환경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엔트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아파치 그룹의 프로젝트로 자바 기반의 빌드 도구이다 라는 것이 이제 엔트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실행시키기 위한 빌딩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지원해주는 도구로 엔트라는 것이 사용된다 라는 거고요. 엔트는 기본적으로 이클립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디터 툴, 쉽게 정식 명칭 IDE 통합개발 툴이죠. 그 통합개발 도구에 엔트가 자동적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플러그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경우에는 엔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엔트 플러그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다운받아서 피처하고 플러그인 영역에다가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커맨드 라인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썼었는데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엔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클립스의 기본 플러그인으로 설치되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엔트를 직접 설치하시고자 한다면 여기 ent.apache.org 아파치 그룹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직접 실행을 해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엔트 속의 태스크들, 다시 말하면 태그의 엘리먼트들이죠. 엘리먼트들이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는 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매뉴얼은 http ent.apache.org 사이트의 좌측 메뉴에 다큐멘테이션이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엔트 매뉴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엔트 매뉴얼 보시면 좌측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사용할 수 있는 태그들 리스트들이 쫙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를 때 태스크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태스크는 기본 태스크와 확장 태스크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것은 코어 태스크들,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태그들이 되겠습니다. 이 태그들을 각각 하나씩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우리가 빌드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파일을 어디로 복사를 하고 그 복사된 거를 컴파일을 시키고 삭제를 하고 로그를 남기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시게 될 텐데 그 각각의 단어의 태스크, 작업에 대해서 이름이 거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이 태스크는, 다시 말하면 이 엘리먼트는 이러한 역할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듯한 그러한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사를 할 때는 copy라는 태스크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copy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큐멘테이션이 이제 적혀져 있고요. XML이기 때문에 그냥 태그로서만 구성을 해서 나열을 시켜 주시게 되면 얘를 나중에 실행을 시켰을 때 자동으로 그
동작,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어떤 행위가 일어난다라는 것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우선 엔트의 기본 구문하고 실행 방법을 보시면요. 그 엔트의 기본 구문은 무조건 일단 파일명은 build.xml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이러한 파일명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 이거를 빌드해서 톰캣에다가 넣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파일명을 build_tomcat.xml 뭐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이 빌드 파일은 JBoss에 적합하도록 만들겠습니다. JBoss도 WAS 일종인 건 아시죠? 그래서 JBoss에 적합한 형태의 빌드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build_jboss.xml 이렇게 작업하실 수도 있고, 어떤 빌드 파일은 실제 빌드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빌드 파일이다 라고 하면 build_help.xml. 빌드라는 단어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 파일이 엔트로 빌드할 파일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빌드라는 단어를 자꾸 쓰긴 하는데요. 이게 꼭 정해져 있는 명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기본을 따라가기 위해서 build.xml이라는 파일로 프로젝트에다가 생성을 시켜놓고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XML의 기초에서 배우셨다시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XML이라는 것은 항상 루트 태그와 그 자식 태그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엔트의 루트 태그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루트 태그로 이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 태그가 만들어지고요.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루트 태그 안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태그의 군락, 다시 말하면 블럭들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그 블럭의 단위를 타겟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젝트 태그 내부에서의 존재 모습은 그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는 이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군락 중에서 어떠한 군락을 어떠한 범위를 먼저 실행할지, 이 타겟이라는 건 여러 개 작성될 수 있어요. description, property, target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개의 값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0개 이상의 값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들어가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러한 것들 중에서 위에 두 개는 전체가 같이 쓸 수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라면 밑에 있는 요 블록 단위는 하나의 영역, 어떤 작업하는 하나의 영역 그것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요 영역 중에서 여러 개의 영역 중에서 어떤 거를 그냥 XML을 실행했을 때 어떤 거를 기본으로 실행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것이 바로 디폴트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본 실행 타겟 태그 이름, 그러니까 타겟 뒤에도 여기 name이라는 속성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name의 이름을 지정을 해줘서 얘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는 겁니다. 다음 베이스 디렉토리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 내부에서 사용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경로를 어디로 잡을 거냐. 보통은 우리가 프로젝트 라운드 언더바 07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다 라고 하면 라운드 언더바 07이 기본 경로가 되겠죠. 그러한 식으로 기본 경로를 잡으려면 C루트의 자바의 워크스페이스의 라운드 07이라는 기본 경로를 여기에 적어주시면 그 경로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모든 다른 값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자기 자신의 프로젝트 내부의 경로를 얘기할 때 그냥 점이라는 마침표를 하나 딱 찍어서 표시하는데요. 그렇게 표시를 해도 현재 이 build.xml이라는 파일이 있는 위치, 거기를 기본 경로로 쓰겠습니다 라는 정도로 잡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프로젝트에는 보통 name, default, base, directory라고 해서 3개의 속성 값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이제 나와 있는데 name은 프로젝트를 구분해주는 이름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 라운드 4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죠. 그런 각각의 프로젝트들을 구분하는 이름이 바로 프로젝트의 네임, 요 속성이 구분을 해주는 거고요. 디폴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겟이라는 태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프로젝트 내부에 타겟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타겟들 중에서 어떤 값이 기본 값인지, 다시 말하면 요 build.xml 실행해 라고 하면 init이라는 요 타겟, 얘를 실행을 시켜라 라는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베이스 디렉토리는 build.xml 파일을 사용하는 모든 경로의 기본 경로, 다시 말하면 보통은 이렇게 마침표를 많이 쓴다 그랬죠. 마침표 쓰면 현재 프로젝트가 기본 경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태그 사용 예시가 name은 라운드 08,
디폴트는 init이라는 태스크를 실행하십시오. 타겟을 실행하십시오. 다음에 베이스 디렉토리는 현재 build.xml이 있는 이 위치가 가장 기본 경로가 됩니다. 라고 해서 디스크립션에서는 설명 적고 그 다음 타겟들을 여러 개 적어서 표시하는 이러한 형태가 예시겠네요. 자, 일단 기본적인 예시를 우리가 실제 이클립스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면요. new 해서 웹 프로젝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시키고요. 라운드 08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둔 상태에서 보통 build.xml은 어디에 만드냐면 요 프로젝트 루트, 다시 말하면 라운드 08이라는 언더바 08이었군요. 딜리트해서 지우고 new 해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라운드 언더바 08 웹킷은 2.5로 하시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라운드 언더바 08이라는 것이 루트 디렉토리로 작성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build.xml 파일은 여기 루트에다가 그냥 만듭니다. 뭐 여기 src 폴더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웹 컨텐트 폴더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 위치에 만드셔도 관계는 없는데 해당 위치에 만들었을 때 전체를 가지고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경로에서부터 이동하는 게 좋은데 그게 라운드 언더바 08이란 요 위치가 src 바라보기도 편하고 웹 컨텐트 바라보기도 편하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다가 XML이 눈에 안 띄니까 XML 파일을 하나를 만들고요. 요거 이름을 build, 보통 이렇게 build.xml이라고 소문자로 많이 작성합니다. 이름은 뭐 정해진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XML 파일을 하나 만들면 지난번 게 라이센스가 끝났군요. 자, 만들면 다음과 같이 XML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 거에는 옥시즌이라는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했었던 옥시즌 XML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옥시즌 파일로 지금 인식이 되어서 이렇게 X 표시가 뜨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ant, 다시 말하면 ant가 개미란 뜻이죠. 그래서 개미 모양이 딱 나타나면서 build.xml이라는 구조가 표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build.xml을 이제 작성을 하셨으면 지금 이게 이 라이센스를 먼저 없애야 되겠네요. 없애고 계속하도록 하시죠. 자, 일단 옥시즌 XML 관련된 플러그인들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설치해 두신 이클립스에 보면 피처스라는 폴더와 플러긴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긴스에 보면 제일 위에 옥시즌 XML에 관련된 폴더가 있고요. 걔를 지우시면 되고요. 다음 피처스라는 곳에도 역시 옥시즌 XML에 관련된 폴더가 있습니다. 자, 걔를 이클립스를 끈 상태에서 지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클립스를 다시 기동을 시키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렇게 삭제를 시키고 나면 이제 여기에 옥시즌 XML이라는 메뉴는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자, 플러그인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선풍기 플러그를 꽂듯이 플러그를 꽂았다 뺐다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플러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뺄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여시면 이제 빌드의 오류 표시는 나지 않게 되겠네요. 자,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여기에 프로젝트의 이 프로젝트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이름, 그리고 디폴트로 실행할 타겟, 그 다음에 베이스 디렉토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루트 태그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네임은 보통 프로젝트 명하고 일반적으로는 같이 쓰고요. 다르게 쓰신다고 해서 뭐 크게 이상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는 init이라는 거, 보통 initiate라는 말로 초기, 뭐 기초, 뭐 이렇게 쓰는데요. 뭐 아니면 이것도 뭐 어떤 특정 이름이 예약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first라고 적으셔도 무방할 겁니다. 뭐 두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건 description하고 property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property 같은 경우는 뒤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description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target 한두 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description
라운드 언더바 08 빌드 파일 이라고 기재를 하시고, 그 다음 타겟으로 이름은 얘는 퍼스트 타겟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겟 네임은 세컨드, 뭐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퍼스트라는 타겟 사이에서는 예를 들면 카피하는 작업을 할 거고, 세컨드라는 이 타겟 사이에서는 컴파일하는 작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일단 나는 이 프로젝트, 이 빌드 파일이 실행이 되면 퍼스트만 실행시킬 겁니다. 퍼스트를 우선으로 디폴트로 실행시킬 겁니다 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실행하려고 보면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run as라는 곳에 ent build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뭐 축약키로는 Alt Shift X 누르고 Q 누르시면 실행이 되는데요, ent build는 이렇게 개미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앞에도 지금 개미 모양이죠. 그래서 ent build를 그냥 실행을 시켰을 때 뭐만 실행이 되냐? 바로 여기에 있는 first 영역만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다른 것을 실행을 시키고 싶다 라고 하시면 ent build 밑에 있는 ent build하고 단축키 없는 거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요 타겟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영역이 모두 나타나고요, 타겟이라고 적혀 있는 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first와 second 제가 만든 거였죠. 그래서 first가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를 체크 해제하고 나는 second를 실행하겠습니다 해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 컴파일이 실행되는 거겠죠. 그럼 난 first하고 second 다 실행할 겁니다 라고 하면 두 개 다 체크해 놓고 run을 누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first로 되어 있다 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태그의 사용 예시로서 다음을 작성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엔트의 기본 구문과 실행 방법 세 번째인데요. 여기에 이 엔트라는 곳에도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프로퍼티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프로퍼티라는 거는 우리가 자바에서 변수 설정하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우리가 자바에서 변수 설정하는 거, 뭐 페이징 수를 뭐 10개로 선언해 두겠다 라고 하면 인티저 페이지는 10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 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ent라는 이 빌드 파일이 실행이 될 때도 변수를 몇몇 가지 정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변수를 정하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ent 빌드를 사용할 때 특정 파일들 묶음을 지정하는 폴더 경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폴더를 컴파일 시킨 후에 클래스 파일 군이 나타났을 때 그게 저장되는 경로도 있을 수 있고, 걔네들을 압축해서 특정 위치로 이동하고자 할 때 이동하는 위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 값들은 상당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긴 이름의 값들, 특히나 경로 값들, 로케이션 값들 말입니다. 이러한 긴 이름의 값들을 변수로 저장해 놓으면 사용하기가 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퍼티로 특정 변수 이름을 설정을 해 두실 수 있고, 그 위치로 우리가 뭔가를 카피를 하겠다, 아니면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떤 값을 쓰겠다, 그 이름의 값을 로딩을 하겠다, 뭐 이러한 식의 형태를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들을 쓰게 되는데, 그러한 변수들 중에서 내장되어 있는 변수가 있다는 거죠. 내장되어 있는 변수들 중에서 ent.file이라고 하면 build.xml 파일의 절대 경로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그 프로퍼티의 변수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달러 표시와 함께 사용을 하는데요. 달러 표시와 중괄호를 주고요, 변수명을 여기에다가 적어줍니다. 변수명을 적어주고 이렇게 중괄호를 닫으면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지정한 변수를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요 아래쪽에 예시에도 보시면 $jar.pass라는 것을 부르고 있죠. 이 jar.pass라는 것이 뭐냐면, 위에 jar.pass라는 것은 위치가 C루트의 그 웹 언더바 자바의 JDK 1.6에 있는 ext라는 변수. 이 ext라는 변수는 또 뭐냐면 JRE의 LIB의 ext라는 요 경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변수를 여기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긴 이름을 매번 적는 대신에 뭐라고 적기만 하시면 되냐면 jar.pass라고 하는 요 변수 형태, 여기다가 jar.pass라고 넣기만 하면 되겠죠.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모든 여기에 프로퍼티 변수들은 우리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지정하기 전에 이렇게 지정하기 전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변수들이 몇몇 가지가 있고요. 그 변수들 중에서 ent.file 빌드 파일의 절대 경로, 요거는 이런 표시 뒤에다가 ent.file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ent.version, 그 다음에 ent.project.name, 현재 실행 중인 ent의 프로젝트 이름, 그 다음에 ent.java.version, 그러니까 이 ent를 실행해주는 JVM의 버전, 우리가 1.2 버전, 뭐 1.5 버전, 뭐 이런 버전 얘기입니다. 해서 이러한 등등의 값들이 내장되어 있다 라는 거고, 사용자가 직접 이러한 프로퍼티 태그를 통해서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name이라는 것의 변수를 선언해 놓고 거기는 kim, seung, 뭐 김승현이라고 적을 수도 있겠네요. 해서 name하고 location을 기재할 수도 있고 name하고 파일, 리소스, URL 등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수가 우리가 많이 사용될 때 있죠. 그럴 때 특정 파일 하나에다가 XML 파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XML 파일에다가 그런 프로퍼티 변수들을 쫙 선언을 해두는 겁니다. 이 변수들을 선언해두는 거죠. 선언해두고 그 파일 이름만 여기에 기재를 하시게 되면 그 파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쫙 현재 이 build.xml에 그대로 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리소스라는 것은 역시 뭐 파일하고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리소스 번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리소스 번들은 뭐 다국어 사용할 때 많이 써보셨죠?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URL 같은 경우는 특정 URL 경로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정할 때 요 하단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특정 URL에 우리 서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어떤 소스를 파일을 가지고 오려고 할 때 그때 로케이션을 지정을 해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rve.property 파일을 현재 위치로 읽어오는 다양한 방법들을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이라는 태그가 있는데요. 이 타겟이라는 태그에는 타겟 이름을 이제 지정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 타겟. 그리고는 이 내부에는 이제 작업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 태스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프로젝트라는 태그, 타겟이라는 태그, 디스크립션이라는 태그, 프로퍼티라는 태그 4개만 보셨죠. 근데 실제로 어떠한 일, 카피를 하거나 뭐 어떠한 일을 할 때 제가 앞서서 웹페이지 상의 매뉴얼을 참조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웹페이지 상의 매뉴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태스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스크를 요 위치에 기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태스크가 이제 웹브라우저를 일단 한번 띄워볼까요? 여기에 ent.apache.org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다큐멘테이션이라는 것 바로 하단에 매뉴얼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매뉴얼을 보시면 ent tasks라고 해서 ent의 태스크들이 있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 overview of ent tasks, 얘를 누르면 이건 뭐 오버뷰고 list of tasks 보면 여기에 태스크들이 쫙 나타나 있습니다. ent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을 법한 거 copy라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copy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예시는 copy 파일, 요 파일을 to 파일, 요 파일로 카피해라, 이런 파일로. 그 다음에 요 파일을 요 디렉토리로 카피해라, 뭐 이런 예시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각각 태스크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태스크들을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태스크들이 바로 타겟과 타겟이라는 태그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타겟이 상속관계 비슷한 것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선실행, 이제 후실행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타겟의 네임을 정해놓고 이 타겟이 depends on, 어디에 의지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선실행 타겟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 depends에다가 요 타겟 이름을 적게 되면 요 타겟을 실행을 시킬 때 이 타겟이 먼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depends가 되어 있는 위에 있는 타겟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태스크들을 다 실행하고 되돌아와서 자기 거의 태스크를 실행하도록 이러한 순서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작성했던 요 예시에서 만약 그 디폴트라는 부분을 세컨드를 디폴트로 시키고요. second 그러면 세컨드만 실행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pends depends 라고 해서 first에 나는 의지할 겁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태스크들이 먼저 실행되고 자기 자신으로 와서 자기 자신이 실행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target name은 third third라는 거 만들고요. dpends second second 이렇게 해두면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두더라도 first하고 second밖에 실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디폴트가 second를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실행되고 여기까지 와서 얘가 실행되면 끝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라를 실행시켜 보고 싶다라면 얘는 third third라고 표시를 하시면 될 거고요. third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second를 실행하겠죠. 그럼 얘를 실행하려고 보니까 first를 또 의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first, second, third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PROPRTY property name은 my name이라고 정해놓고요. value는 KIM, SEUNG, HYEON 이렇게 HYEON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겠죠. 하시면 description, property, target property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name은 your name value는 이러한 식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기초적인 문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이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엔트를 통해서 작성할 수 있는 예시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